4단원이고요. 사각함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 사각함수 미분하기 전에 미분할 때 필요한 공식들을 설명하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단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각함수라고 수원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값을 알 수 있는 함수값, 사각함수에서 값을 알 수 있는 건 중학교 때 배운 특수각이 다거든요. 30도, 45도, 60도, 90도. 그것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값 외에 나머지는 우리는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특수각 외에 다른 각도들, 예를 들면 뭐 사인 15도라든지 뭐 그런 거 75도라든지 이런 이상한 각도들에 해당하는 사각함수의 값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새로운 공식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녀석을 먼저 할 텐데 책에 보면 공식 증명하는 게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스럽게 좀 증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원이고요. 단위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반지름 일자리는 원이에요. x축, y축에다가 책에 있는 것처럼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베타만큼 돌렸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겠죠? 똑같이 이렇게 돌린 거니까. 그리고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여기서부터 저 맨 끝에까지 여기 맨 끝에까지 요 각도를 알파라고 생각해 보면 잘 안 보인다 그죠? 하고 싶은 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각도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죠.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니까 요 각에 해당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그리고 나서 요 단위원 위에 있는 각 점들 요 점들의 좌표도 이 중심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건 삼각함수의 정의에 나오는 거였어요.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베타만큼 돌아간 거니까 X좌표가 우리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녀석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각도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고 마지막 요 점의 좌표는 단위원이니까 이제 1,0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똑같은 삼각형을 그냥 돌린 거니까 요 파란색 변이랑 요 파란색 변이랑 두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요 선분의 길이는 x좌표 둘이 뺄 거야.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사인 값도 둘이 빼야겠죠. y좌표 둘이 뺄 거니까. 여기에다 원래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죠? 근데 어차피 양변의 루트니까 루트는 생략합시다. 이거랑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1 뺀 거 얘 제곱 요거는 y좌표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네 둘이 같아요. 그런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같다 이거 한 거고요. 전개를 다 해보면 여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둘이 더하면 1 될 거고요.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둘이 더하면 또 1 될 거야. 그러니까 좌변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좌변을 정리한 거고요. 우변은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베타 사인 제곱 알파 빼기 베타 둘이 더하면 1이야. 그리고 요거 완전 제곱이는 요 1도 더 1이 있으니까 더하면 2 될 거고요. 남는 거 누구예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정리하면. 그죠? 그럼 요 2하고 요 2는 어차피 똑같고요. 마이너스 다 떼고 2로 다 나눌 거야. 그렇게 하면 얘 좌변에 쓸게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는 30도, 45도, 60도 말고 15도 같은 거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15도 구하고 싶으면 45도에서 30도 빼면 되잖아요. 45도, 30도, 45도, 30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코사인 15도가 얼마인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코사인 15도 구했으면 그걸로 다른 것도 막 여러 개 구할 수 있겠죠. 숫자들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뭐 이상한 숫자들도 구하자면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에서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찾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같은 걸 넣는 거지. 그럼 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겠죠.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다고?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뀌어요.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고 요것도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텐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랑 똑같죠. 각변환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생겼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 다음 또 할 것은 뭐냐면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볼 거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알파를 되나? 잠깐만 있어봐. 마이너스 아니고 2분의 파이 플러스를 넣어야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넣어볼까요? 아니지. 그럼 반대잖아 부호가. 맞군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집어넣을 거예요. 요 식에다가 넣어볼까요? 요 식에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니은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얘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어쩌고저쩌거나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일단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x좌표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리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에도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가 들어갈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얘도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알파는 요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집어넣으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y축이랑 더 넘어가면 여전히 y좌표는 양수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코사인 알파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다 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뭐 할 거냐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을 거예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는 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랑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달고 사인 베타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요 네 개의 식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공식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에요. 베이스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우는 순서대로 다시 좀 써보면 이런 건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외워요. 앞 글자만 따서. 앞 글자만 따서 약간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되잖아. 그죠? 이상한 주문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 생겼고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알파 베타인 상태에서 사인이지 코사인이지만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 풀고 싸.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요 녀석만 가운데로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 싸 이렇게 생겼어요. 외워. 마, 싸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풀, 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네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건 탄젠트인 거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유도하는 과정은 말했지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거 하시면 되겠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이것도 해볼까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살리면 되겠다. 여기다 대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해 보면 얘는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누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양변이 아니라 분자 분모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예요. 위아래를 똑같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건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얘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니까 요 놈은 코사인 베타는 약분될 거고 코사인 알파만 남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여서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코사인 알파는 약분되고 코사인 베타만 남을 거라서 탄젠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이렇게 외웁니다. 앞 글자만 따서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1마 탄탄분의 탄, 풀, 탄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알파 빼기 베타도 이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부호들이 다 바뀌어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6개의 덧셈 정리가 오늘 하게 될 여러 가지 공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녀석들이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뒤지고 볶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유도하는 과정도 뭐 알아두시면 좋고 책에 보시면 159쪽에 보시면 159쪽에 약점 휘어잡기 보시면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도형 가지고 증명하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됐든 아니면 책에 있는 157쪽 8쪽에 있는 제가 칠판에 설명한 거 저것이 됐든지 간에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결과가 오늘은 중요하고요. 이거 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폭력적으로 막 한 200번씩 쓰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00번이 뭐야? 나 이거 1000번 쓴 데도 봤어요. 예전에 있던 선생님은 시험을 봐. 시험을 봐서 공식이 틀리면 1000번 쓰기. 전부 다. 진짜 1000번 쓴 거 봤어.
걔 3,000번 썼어. 공식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금방 외우겠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3,000번 썼어. 그럼 외워지긴 하겠지.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 그죠? 아무튼 요 앞 글자만 잘 따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안 썼지만 1마 탄탄분의 탄풀탄 그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책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거기에 요거 4개 나와 있죠. 사인이랑 코사인 표시해 두세요. 별표를 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160쪽에 가서 보시면 요 녀석 나와 있죠. 탄젠트, 덧셈 정리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어서 책에 있는 거대로 계속 가자면 160쪽에 3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탄젠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고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 떨어뜨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탄젠트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보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저것에 해당하는 각을 찾아보자는 건데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요 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뭐냐면 탄젠트 알파다 그 얘기야. 요 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뭐냐면 탄젠트 베타다 그 얘기라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직선의 기울기니까. 잘라보면 이거잖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니까. 그죠? 응.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각도 알고 싶다는 거야. 요 각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럼 요 각도를 알파 베타 가지고 표현해 보면 베타랑 요거 더하면 알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 우리가 아는 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니까 이거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옆에 있는 식 외웠다고 치면 요거 마이너스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 알파 베타 제가 편의상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절대값 씌우시면 되죠. 참고로 요 각에 해당하는 탄젠트는 양수로 나올 거고 똑같은데 요쪽 각에 해당하는 탄젠트의 값은 음수로 나오겠죠? 둔각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예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를 양수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자리에 그냥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 M1이라고 보고 얘를 M2라고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찾는 방법은 뭐였다? 1 더하기 M1, M2 분의 M1 빼기 M2에다가 절대값이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식이 그 얘기하는 거고 그냥 탄젠트 덧셈 정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 외우시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만 하고 계시면 해결돼요. 161페이지에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죠? 눈으로만 확인하자고요. 대단한 거 아니고 칠판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오늘 끝날 때까지 안 지울 건데 안 지울 거니까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연습장에 한 번씩 써봐 손으로. 요거 6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해서 엄청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걸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책에 보시면 그 설명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교육과정 외의 부분이므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두기는 조금 아쉽고 그 특히나 1번, 2번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백악공식, 반각공식은 교육과정 외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그냥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들을 보시면 모를 수가 없고요. 3번하고 4번도 옛날엔 좀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온다고는
해도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번하고 2번만 지금 미리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봐서 3번, 4번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1번, 2번 볼 텐데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악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두 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도가 두 배가 됐을 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인데 이건 생각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저기에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타가 알파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2세타를 물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사인 2알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원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써보면 이런 거였죠. 공부하는 거니까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랑 베타랑 둘이 똑같아.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야.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죠. 얘가 뭐다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둘이 똑같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쓰자면 얘 뭐 되는 거다. 그냥 한 방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2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거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사사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세타 세타니까 코코마 사사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라는 소리지. 그죠? 근데 이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쓸 수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쓰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자리에다가 1 빼기 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2세타. 그럼 얘 뭐겠어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인데 알파랑 베타가 같은 거니까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에 분자는 둘이 더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어디 갔어?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는 또 특별하게 또 외우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외우셔야 하는 이유는 요 식에서요. 세타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요거로 다 써볼까요?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 1 넘기고 2로 나눈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식에서도 마찬가지. 세타 자리에 2분의 세타를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야. 그럼 얘는 이제 요 1을 넘긴 다음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바꿔야 되니까 그냥 얘랑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면 분모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뒤에 오는 각도가 2배 되는 것에 대한 공식이고요. 뒤에 오는 각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탄젠트는 뭐 그냥 이거 탄젠트 제곱이 여기 있지만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하시면 돼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반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인 30도로 사인 15도를 찾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코사인 백악 공식에서부터 유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녀석 거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뭐 머리 끝자를 따서 외우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외우는 거야.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 얘네들은 각각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변형해서 사실상 반각 공식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책에서 교육과정 외라고 했는데 그따위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그냥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옆에 와서 보시면 개념 콕콕 있죠? 개념 콕콕 1, 2, 3번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사인 15도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사인 15도를 구하는 방법은 15라는 숫자 생각해보면 45도에서 30도 뺐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60도에서 45도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30도를 절반 쳤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떤 녀석이 됐든지 간에 갖다 쓰시면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인 15도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구하시라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2번도 12분의 7파이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 있냐? 12분의 7이면 12분의 4랑 12분의 3. 그죠? 12분의 4가 3분의 1이고 12분의 3은 4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알잖아요. 그 둘이 더한 게 12분의 7파이잖아. 그지? 뭐라고? 코사인 12분의 7파이라고요. 그럼 이건 코사인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마, 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4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됐고 나머지는 뭐 그냥 공식 그 자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예제로 가서요. 그래도 칠판에 좀 띄워놓고 하는 게 나으려나? 알파, 베타 둘 다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고요. 사인 알파 나왔고 코사인 베타 나왔어요. 그럼 저거 가지고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겠죠? 사인 베타도 구할 수 있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단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한다고요?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런 녀석들을 미리 구하자는 이야기야. 코사인 알파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코사인 베타 5분의 4니까 사인 베타는 5분의 3이겠죠?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1사분면에 있는 각도니까 어차피 다 양수일 거라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요. 그럼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뭐라고요 이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 풀고 싸. 오케이? 다 쓰기 귀찮은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바로 계산해보면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답 되겠죠? 코사인이에요. 알파 빼기 베타래. 코사인은 코코 풀 싸싸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코코 마 싸싸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바뀌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코코 풀 싸싸 코코 풀 싸싸 이렇게 생겼다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래요. 얘는 1 마이너스 탄 분의 탄 풀 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됐죠? 계산하세요. 산수만 하면 되잖아. 이해됐죠? 이해가 뭐야? 외우면 돼. 외우면 그렇구나. 못 외우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순전히 그냥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라고요. 이해 안 된다고 가져오지 마. 이해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2번. 그림 나와 있고요.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네요. 삼각형 ACD도 직각삼각형이에요. 지금 변의 길이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길이들 미리 구해보면
AC 길이는 요거 4고 3이니까 5죠.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AC가 5, CD가 3이니까 25에 9 더하면 34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루트 34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AE의 길이 물어봤어요. 요 길이.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물론 뭐 수직이니까 뭐 어떻게 넓이를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해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에 구했던 직각삼각형 두 개, 처음에 문제에서 발견했던 직각삼각형 두 개, 그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각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값을 알아요. 근데 지금 나는 요 선분이 필요하고 요 90도라는 거 이용할 건데 지금 요 변의 길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루트 34라고. 그럼 직각삼각형이거든? 빗변의 길이 알거든? 미대변의 길이 구하란 이야기야. 그럼 각도 누굴 쳐다보란 이야기예요? 요 각도 쳐다보란 이야기죠. 요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을 알아내면 AE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루트 34분의 AE가 코사인 노란색 이렇게 생긴 걸 거니까. 그럼 이 코사인 노란색은 또 어떻게 찾으면 돼? 두 개로 쪼개면 되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보면 저 각도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건 마, 싸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코사인 알파는 ABC라는 삼각형 생각해보면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사인 알파는 5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코사인 베타는 베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었거든요. 빗변이 루트 34니까 코사인 베타는 루트 34분의 5예요.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는 루트 3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둘이 빼시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들어질 거고, 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누구였다고요? 루트 34분의 AE라는 선분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덧셈 공식, 덧셈 법칙 한번 써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 직선 두 개 나와 있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구하래요. 그림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탄젠트 덧셈 정리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X축, Y축은 귀찮으니까 패스.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에요. 예각의 크기니까 아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일 텐데, 그래서 뭐 X축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요 녀석의 기울기가 3이야. M1이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고요. M2를 3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세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거를 탄젠트 알파라고 보고 이거를 탄젠트 베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생각해 보면 원래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었는데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1 더하기 탄분의 탄마 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모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1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탄젠트 세타의 값이 1이라는 걸로 봐선 세타의 값이 얼마다? 45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가 45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공식만 잘 외우시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고르려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거 사각함수 합성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로 삼각함수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삼각함수 할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거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y가 sin x sin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코사인 치환해서 2차 함수 문제 풀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치환해서 풀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문제 이제 이런 거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엔 하나로 통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도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 요 녀석을 하나로 합쳐보자라는 건데 합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두 가지 다 쓰긴 할 건데 아무튼 요 녀석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사인 x랑 코사인 x 있는데 여기에 빈칸을 좀 띄워서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둘이 더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 풀고 싸거든요. 여기에 지금 각도가 알파 베타잖아요. 여기 알파가 똑같고 베타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저기 사인 x랑 코사인 x를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사인 x고 얘가 코사인 x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코사인 베타랑 사인 베타가 지금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인다는 소리인 건데 이걸 어떻게 보통 표시하냐면 여기 앞에 지금 1이 있죠. 여기 앞에도 지금 1이 있거든요. 그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1의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2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루트 2 이렇게 땡겨내고 나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억지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왜 쟤를 집어넣냐면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코사인 베타라고 할 거다.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사인 베타라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깐만. 목이 너무 아파. 사인 x, 코사인 베타, 코사인 x, 사인 베타, 싸고 풀고 싸 이런 형태를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뒤에 오는 게 코사인 베타랑 사인 베타여야 돼. 얘하고 얘도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각도 같은 녀석 베타 두 개를 끼워 넣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1이 될 건데 실제로 1하고 1밖에 안 보이니까 1이랑 1을 제곱해서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1이 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루트 2를 주고 루트 2분의 1을 끼워 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렇게 하면 요 녀석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다? 루트 2는 루트 2인 채로 내비두고 얘가 마치 사인 알파 x 더하기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사인 x 더하기 베타니까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생겼거든. 얘 전개하면 누가 돼요? 싸, 고, 풀, 고, 싸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 식 하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사인 베타는 누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 베타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를 바꿀 수 있어요. 요 녀석을 합성하면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제대로 된 녀석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A 사인 X 더하기 B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개를 합치려면 이렇게 오고 사인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오는데 이 알파에 해당하는 코사인 알파가 누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사인 알파가 누구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야. 요 녀석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코사인 값, 사인 값을 하나 만들 건데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요 녀석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라는 개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걸 하나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하나로 합성해 보세요거든요. 이걸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이걸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나타내 보자는 거고 여기 루트 3이랑 여기 1이 있는데 얘네도 하나는 코사인 알파고 하나는 사인 알파라고 생각해 보면 코사인 알파를 그냥 1이라고 하고 사인 알파를 그냥 루트 3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 비율이 1대 루트 3인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코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게 여기. 둘이 제곱쳐서 1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데 비율이 1대 루트 3인 거니까 실제로는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야 둘이 제곱쳐서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 분모의 2분의는 어떻게 찾는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거 생각해 보면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4하고 루트 씌울 거니까 2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사인 세타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 건데 요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걸 다시 덧셈 정리로 전개해 보면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가 누구였을 거다? 2분의 1이었을 거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알파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을 거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 그래야 싸, 고, 풀, 고, 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코사인이 2분의 1이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걸로 봐선 실제로 저 알파라는 각도는 얼마야? 3분의 파이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타내보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각도 찾는 방법은 우리 삼각함수 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사인 앞에 있는 거 여기에 코사인 알파가 왔을 거야. 즉 x좌표가 y 있을 거고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숫자가 사인 베타예요. y좌표였을 거야. 1, 루트 3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하필이면 1, 루트 3인 이유는 여기 1이고 루트 3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반지름이 얼마야? 2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긴 원에서 얘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각도 알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 루트 3이란 점 가지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찾으시면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두 개를 합성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합성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뒤에 오는 각도 똑같아야 돼요. 여기는 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막 코사인 2세타야. 그러면 합성 못 하는 거야. 똑같이 세타 세타여야 합성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비슷한 걸로 얘도 있어요. 지금 저기 써 있는 똑같이 생긴 요 녀석 있죠? 어이구. 순서를 약간 바꿔서 루트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뭔가 코사인으로 좀 합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코코 풀 싸싸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코사인 세타, 요게 사인 세타라고 보면 코사인 베타 자리에 지금 루트 3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껴있는 거고 사인 베타 자리에 1이 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둘이 제곱 쳐서 더하면 1 돼야 되기 때문에 2로 뽑아낼 거고요. 과정이 이렇다는 거야. 2로 뽑아내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뀔 거란 이야기고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뭐다? 얘가 코사인 알파다. 베타라고 할까요? 베타다. 사인 세타의 사인 베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코코 풀 사사 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다. 그리고 요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1인 거고요. 코사인 베타랑 코사인 사인 베타가 값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베타라는 각도도 우리 알 수 있죠. x좌표가 2분의 루트 3,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6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요 녀석 2 코사인 세타 빼기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보면 요 녀석을 사인으로 바꿔도 되고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는데 이제 보기 편한 게 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주로 많이 바꿔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연습하면 이거라고 더 어렵지 않을 텐데 저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에 이거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인에 붙어있는 녀석이 코사인 알파고 코사인에 붙어있는 녀석이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x좌표고 y좌표가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편하거든요.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붙어있는 거야.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 그래서 뒤에 오는 각도를 찾기도 요 녀석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사인으로 합성하는 거 많이 쓰게 되고요. 하고 나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식 전체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얘를 하나로 합성할 수 있다고요. 합성해서 놓고 나서 보니 최대값은 얼마더라? 2더라. 최소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로 찢어져 있는 녀석을 하나로 합칠 때 상악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170쪽에 얘는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거야 그냥 공식 외운다고 치지만 합성하는 건 좀 연습하셔야 돼요. 170쪽에 밑줄 몇 개만 그을고 갈게요. 첫 번째부터 세 줄 그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꼴의 식을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또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꼴로 나타내는 것을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70쪽이랑 171쪽 중간에 형광펜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밑에 바이블 포인트 있어요. 172페이지 밑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있는데 거기에 삼각함수의 합성 그냥 뭐 통째로 별표 쳐 넣으시고요. 플러스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만 밑줄 그을게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랑 요거를 그냥 거꾸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모양을 눈에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옆에 있는 개념 콕콕도 같이 좀 볼게요. 첫 번째 거 보시면 1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r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보래요. 사인으로 합성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r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야. 이거 그냥 덧셈 정리 가지고 쭉 펼친다고 생각해보면 r 앞에 두고요. 싸, 고, 풀, 고, 싸 요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누구랑 똑같대? 이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r 코사인 세타가 r 코사인 알파가 1이란 소리고요. r 사인 알파도 1이란 소리예요.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식이다 그 소리니까. 그지? 그럼 r 코사인 알파가 1이고 r 사인 알파가 1이래.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어야 되니까 r은 얼마란 이야기다? 루트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은 루트 2가 될 거고 알파 얼마냐면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간다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야. 이거를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숫자 1하고 1 붙어 있거든요. 하나가 x좌표고 하나가 y좌표야. x좌표가 1이고
y좌표도 1이에요. 1,1의 점 이렇게 찍어놓고 반지름 생각해보면 루트 2거든요. 얘는 루트 2로 묶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각도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1,1이니까 4분의 파이 되겠죠. 이 녀석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찾는 거다 라는 소리예요. 뒤에 있는 것도 루트 3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예요. 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얘가 코사인 알파고 사인 알파다 그런 이야기니까 사실상 x좌표랑 y좌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x좌표가 루트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2 되겠죠? 그래서 이 합성하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 알파가 누구냐면 뭐 얘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몇 도냐면 6분의 파이 되겠죠. 물론 이제 거꾸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겠죠.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아니면 쭉 돌려서 6분의 11파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어이? 알파가 2보다 크네요.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 목 아파. 이렇게 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2번. 이번엔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해 보세요인데 얘도 마찬가지. 코코 마 싸싸.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코코 풀 싸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에 사인 하나가 붙어 있는데 코사인은 1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야. x좌표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이라고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요 녀석을 코사인으로 합성하세요야. 여기 붙어 있는 거는 1, 여기 붙어 있는 건 마이너스 1. x좌표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해당하는 각도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루트 2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2가 아니고 4분의 7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왜 더하고 있어? 빼야죠. 코사인은 빼야죠. 이렇게. 그래야 코, 마, 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얘도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앞에 코사인이 하나 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풀, 싸 이렇게 생겼으니까 코사인에 해당하는 게 1이고 사인에 해당하는 게 2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1,2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5로 묶고 나면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베타가 우리가 아는 각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몇 라디안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세타 빼기 베타다 이렇게 쓰고 말면 되고요. 대신에 요 베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이고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야.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각도면 쓰고 넘어가면 되지만 모르는 각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라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나온 거 3번도 주기랑 최대 최소 찾으세요니까 결국 하나로 합성하라는 이야기죠. 사인 앞에 2 붙어 있고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3 붙어 있는 거예요. x좌표랑 y좌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2, 마이너스 3 요 점에 해당하는 각도가 알파다 그런 이야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 이렇게 생긴 거니까 합성해보면 루트 13에 사인 x 더하기 알파인데 요 알파는 우리는 몇 도인지 모르고요. 그냥 코사인 알파가 루트 13분의 2고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이야 라고 알파를 설명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합성하고 나서 보면 주기는 뭐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2파이일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이 뿔마 루트 14입니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문제가 몇 개 또 있어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합성에 해당하는 예제인데 처음 거 보시면 이건 지금 이 상태로는 합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각도 둘이 다르잖아요. 얘는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고 얘는 세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합성을 못하죠. 뒤에 오는 각도가 똑같아야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앞에 있는 요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부터 뽀갤 거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저거 뽀개면 뭐 되나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뒤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합치려면 사인 세타만 남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부터 요거부터 일단 부셔보면 싸, 고, 풀, 고, 싸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인가요? 이거는 2분의 1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얘를 뿌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2 루트 3 붙어 있고 얘까지 한꺼번에 다 계산해 보면 사인에 해당하는 건 요렇게 해서 루트 3 사인 세타고요. 코사인은 얘랑 하면 2는 약분되고 루트 3 제곱해서 3 코사인에서 4 코사인 빼세요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 다음 요거 사인으로 합성하세요니까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예요. 루트 3,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거기 때문에 2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인데 그 알파가 누구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죠.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은 6분의 11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6분의 11파이다.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꼴로 나타내세요 했을 때 만들어진 녀석이 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죠? 다섯 번째도 주기, 최대, 최소 그래프까지 그려보래요. 그냥 합성하면 해결되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학 1에서 했던 상식만 그 지식만 가지고 그냥 저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약간 어렵죠. 사인, 코사인 어떻게 두 개를 같이 그려. 근데 두 개를 합성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합성을 해보면 얘도 사인으로 합성하셔도 되고 코사인으로 하셔도 되지만 사인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인으로 합성을 한다고 치면 요게 코사인의 값이고 여기가 사인의 값이었다고요. 이거 x좌표, 이거 y좌표. 그래서 루트 3, 1 이렇게 있다고 보면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거니까 합성하면 2 사인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죠. 요 알파 누구냐면 요 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아는 각도잖아요. 6분의 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합성한 게 얘가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랑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죠. 주기는 뭐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주기는 변할 게 없고요. 2파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프는 그려져 있을 테니까 생략. 6번 오른쪽 그린 것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가 있고요. 요거 이제 반원이래요. 그 반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AP 2배 한 거랑 BP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AP랑 BP를 요 세타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이거 반원 그랬으니까 안 알려줬지만 당연히 여기 90도인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라고 나온 거니까 AP는 2분의 AP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P라는 선분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요. BP 2분의 BP가 사인 세타다 그 얘기니까 BP가 2 사인 세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P 더하기 BP 2AP 더하기 BP니까 요거 2배 하고 요거 더하세요잖아요. 그래서 결국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코사인이 먼저 써 있으니까 코사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꿔 가지고요. 사인 먼저 써놓고 사인으로 합성하시면 되죠. 어쨌든 최대값 구하세요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성을 하기는 해야 돼요. 자, 해보면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 될 거니까 2,4라고 생각해보면 2,4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거 2 루트 5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바로 그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 얼마냐면 2 루트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언제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인데 언제 최대가 될 거냐면 결국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잖아요. 얘가 1이어야 최대값이 될 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었다는 건 세타 더하기 알파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물어보고 있는 건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얼마냐 그 얘기인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랑 같아요. 그죠? 즉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요 각도를 우리 알파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루트 5분의 1 요게 코사인 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도 저 그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함수 합성 활용하는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까 어디죠? 162쪽. 162쪽 가서 보시면 공식 엄청 여러 개 있는데 백악이랑 반각 공식 말로만 했지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RPM에 보시면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보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잠깐 쉬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가 총 6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제하고 숫자 바꾸기 정도까지는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